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상황을 종합하면 첫 번째,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가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등의 이슈를 얘기하면서 그만두라고 얘기했고, 그만두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또 발표를 했어요. 언론 입장문으로. 저는 그거 보고 이제 대통령을 잘 아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을 잘 아는 모 인사가 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기를 이관섭 실장을 보냈다는 의미는 저거는 약속 대련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관섭을 보냈다는 것은 약속 대련이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 만약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한동훈을 속된 말로 혼내거나 예. 아니면은 싫은 소리 할 일이 있으면은 예. 전화를 하거나 텔레그램을 하면 되는 것이지 예. 굳이 이관섭 실장을 보내가지고 누구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이유가 없다. 자,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 예. 전화로 만약에 윤석열 통해 한동훈 위원장 전화해가지고 예. 너 요즘 마음에 안 들어 이랬으면요. 전화로 가게 되면은 둘 간의 대화를 한쪽이 유출하는 것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책임 공방이 일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깠느냐. 언론도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없게 하려면은 예. 일부러 다 보란 듯이 이관섭 걸어가가지고 이제 예. 얘기하고 오고, 그럼 자연스럽게 무슨 말을 전달했느냐, 예.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누가 유출했느냐가 사실 모호해진 지점이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근데 몇 가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당장 오늘 아침 10시에 대통령 민생 토론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 일정에 나가지 않기로 불참하기로 했다는 거고요. 누가 민생토론 나온다고? 대통령이요. 예. 윤석열 대통령 안 나온답니다. 10시에 민생 토론회 일정에 불참 결정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 약속 대련이라고 저는 예. 보는 관점에서 네. 뭐가 되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우선 약속 대련은 나중에 가서 결과론적으로 국민들한테 보이고요. 네. 결과를 보면 딱 나옵니다. 결과. 네, 나올 것이고요. 예. 이 결과는 제가 예측하기로 한동훈 위원장 쪽에게 힘이 쏠리는 모양새로 끝을 내려고 할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힘이 쏠리는 방향이다.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끝내려고 할 텐데 예. 그게 애초에 저는 기획이라 보고요. 아니 근데 하나씩 따져볼게요. 일단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잖아요. 네. 아직.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에게 힘이 쏠리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면 그 자체로 대통령 레임덕 아닌가요? 뭐 이재명한테 져서 레임덕 오는 것보다 낫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을 할 겁니다. 세상에. 예. 예. 그러니까 그거 생각일 거고 예. 그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도 이제 여기 들어오면서 기사를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이 변함없다라는 네, 애매한 맞아요. 얘기 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대중의 관심은 특검 받을 거야 말 거야 하는데 그렇죠.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사과할 거야 말 거야. 사과할 거야 말 거야. 사과도 아니고 사과를 주장할 거냐 말 거냐. 주장할 거냐 말 예. 거냐. 예. 계속 그런 새로운 관점을 잡는 거예요. 예. 그럼 뭐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만약에 합리적이라면 가가지고 물어보겠죠. 그 말은 특검을 찬성한다는 얘기냐. 네. 예. 그 얘기는 없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아마 언론에서 이제 물어봐야 될 텐데 답하기 힘들걸요. 김건희 특검을 하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는 내일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당론 재의결해야죠. 당론을 재의결해야 된다. 당론으로 재의결해야죠. 이번에 예. 적어도 늦지 않은 시간 안에 민주당 빨리 재의결하자 이렇게 하고 당론으로 통과시켜야죠. 그러면은 당론으로 통과시키면 예.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세요? 통과되겠죠. 당론으로 통과시키면. 당론으로 하면 무조건 통과된다. 그렇죠. 민주당이 반대할 일 없으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어떻게? 이걸 못할 거다 한동훈 위원장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거는 제가 예측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 김건희 여사가 특검을 받게 하는 거를 대통령이 설득할 수는 없었을 거고요. 김건희 여사에게. 대통령이 설득할 수 없다고요? 이게 무슨 말? 김건희 여사에게 예, 특검을 받아라. 당신 우리 특검 받자 이런 얘기 못했을 거고요.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말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가 한동훈이 이게 말리려고 했는데 말 안 듣더라 이러면서 가는 방법일 수도 있고. 네,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진짜.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네. 이 약속 대련이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면서도 약속 대련 의미 없다 보는 게 지난 대선 때 저와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약속 대련 제가 이제 모든 양심을 보고 약속 대련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진짜 이렇게 가면 대선 진다라 해가지고 네. 당신 무조건 선거운동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 거고 왜냐 그렇게 해서 지면은 저도 대표로서 불명예니까 했던 거고 이
그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와 저와의 갈등 속에서는 서로 지지층이 안 겹치기 때문에 네. 그게 수치의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났던 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저와 간 반목을 겪으면서 지지율이 뭐 15%훅 떨어지고 다시 이제 뭐 본인이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15%훅 올라가고 이런 게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이나믹했던 거지.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의 지지층은 똑같아요. 예. 그냥 진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확장성이 서로 없기 때문에 네. 여기서 자기들끼리 약속 대련을 한다 한들 뭐 더해질 지지층은 없고 자기 안에서 내분만 나죠. 그러니까 이걸 작전을 왜 이렇게 정했냐는 모르겠는데 예. 그냥 저는 뭐 생각의 한계겠죠. 생각의 한계다. 아니 그런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위원장에게 힘이 쏠리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는 것은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방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아까 말했잖아요. 예. 대중은 특검법 통과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 갑자기 그것이 예. 그 사과? 사과로 바뀌고 사과를 건의하는 것으로 바뀌고 뭐 이렇게 조금씩 톤 다운되는 게 보이거든요. 아유, 스스로 굉장히 우스워질 텐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 그러니까요. 뭐 사과를 예. 해야 된다는 입장을 번복할 생각이 없다. 뭐 이거잖아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 생각엔 살라미처럼 이제 자꾸 줄여가는 건데 그다지 뭐 제가 봤을 때는 짜고 하는 거다. 예, 저는 예. 짜고 한다기보다는 뭐 그냥 자기들 딴에는 약속 대련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2012년 이명박 박근혜 비대위를 되게 연구를 많이 한대요. 예. 박근혜 비대위를.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비대위를. 예. 대표님 계셨던 그 네, 비대위. 전 너무 잘 알죠. 그때 성공 예, 요소가 예. 뭐였고. 그런데 외견상으로 보면은 그냥 대충 싸우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예. 근데 그냥 신용만 하면 된다. 그때는 그런 그땐 거랑 진짜였던 거잖아요. 그런 거랑 좀 느낌이 달라요. 예. 예, 예. 그리고 박근혜와 한동훈은 다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그렇게 효과가 많지는 않을 거다. 대표님 저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보면 당 내부가 친윤과 친한파 이렇게 갈등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뭐 이용 의원, 최춘식 의원 등이 나서서 의원들 전체 게시판에 단톡방에 글을 올려서 김건희 여사 특검 뭐 이 명품백 받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냐를 가지고 이 방향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싹 다 정리가 어느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네. 아무리 싸우는 척해도 제가 네. 어제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은 네. 그냥 중국집에 전화기 2대 있는 느낌밖에 안 난다. 중국집에 전화기 2대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네. 대통령 지지율 30%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딱 네. 30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30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친윤이니 친한인이 갈라 싸우고 있는 거고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옛날로 치면은 친박 시절에 보면 친박이냐 친최경환이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대중적으로 봤을 때 얘네는 초록은 동색이야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크게 뭐 이것 때문에 바뀔 일은 없다. 선거 구도가.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원래 이들은 언젠가는 또 친 김기현이었던 적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냥 집에 가면 태극기 인공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가 뭐 어떤 탱크가 오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깃발 들고 이거 흔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뭐 문제 없다. 그런데 지금 뭐 대체로 언론의 관점은 이게 약속 대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가서 결과적으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멘트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멘트에 따라서 상당한 각을 세우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대통령을 향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각을 세우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 약속 대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밤사이에 급변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던데. 원래 약속 대련이 쓸 메시지가 셉니다. 네. 이런 거잖아요. 약속 대련이 뭡니까? 태권도를 할 때 네. 약속 대련을 하면요. 내가 너의 머리에다가 풀 스윙으로 발차기를 하겠어.가 오히려 약속인 거죠. 그런데 실제 대련이면은 예고도 없는 상황에서 머리에다 풀 스윙으로 날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네. 그 가드를 안 올릴 텐데.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섬찟하죠. 그런데 오히려 약속 대련인 걸 알면은 풀 발차기를 하죠. 네. 원래 약속 대련 때 메시지가 더 셉니다. 한 위원장이
위원장이 이 얘기한 건 어떻게 보세요? 그 위원장 입장이 뭐냐, 이렇게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이 뭐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4월 10일 총선이 우리 국민과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거기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섰다. 선민후사하겠다. 사퇴 요구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뭐 조만간 한동훈 위원장이 뭐 그만두게 되거나 이런 상황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애초에 그만둘 일이 없어 보인다니까요. 처음부터. 약속 대련인데 왜 그만둡니까? 이게 지금 서로 머리에 풀스윙 날릴 게 하루 뒤에 이거 지금 예고하고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예. 나는 머리로 발을차기를 할 테니 너는 그걸 막아라, 이렇게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프레임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 도이치모터스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명품백 논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남북관계 문제까지도 본인이 개입하겠다라는 것도 하나 있고, 네 번째는 금융위원회 인사청탁하는 듯한 뉘앙스의 저 영상만 보면 말이죠. 이런 등등의 이슈들에 대해서 그냥 사과 문제 하나로만 퉁치고 넘어가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냥 넘어가긴 어렵잖아요.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은 특검인데 그 밖에 다른 이슈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이미 지지율이 3대 7이면은 그렇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이게 백약이 무효다. 지금 이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지난 2014년 이후로 모든 선거에서 보수는 어르신들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거로 선거 캠페인을 짜왔어요. 네. 김종인, 이준석 그 체제 빼놓고는요. 보세요. 2014년 그때 이제 절하면서 비 맞으면서 이렇게 뭐 읍소하는 캠페인 한번 한 다음부터는요. 뭐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거밖에 안 해요. 급기야는 2016년 탄핵이 들어오면서 2017년 이후로는 2018년 이렇게 가면서 태극기 부대가 등장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새가 많아 보이게 계속 군중 동원 집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지금도 보면은 이미 3대 7 정도의 그 여론 지형이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막아서기 위해 가지고 한동훈이 가는 데는 구름대 같이 인파가 모여든다를 기사로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로 근데 버틸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로는 버틸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안에서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라고 어떤 기획을 상정하고 계속 가고 있는 것이다. 아니, 결국은 약속 대련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승리하는 그림을 만들어줄 거다. 그래가지고 영웅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아무리 봐도 한 달 동안 돌려봤는데 예. 그 당원 계속 모아가지고 당원이나 지지자들 모아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거는 더 이상 분위기가 안 뜨거든요. 그거 한 달 동안 신나게 했잖아요. 저 같으면 한 달 동안 정책을 하고 딴 걸 했겠습니다. 그 위치였으면. 근데 신나게 그것만 했는데 기분은 좋아졌는데 지지율은 안 오르잖아요.